지방에 사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요가 확 줄어요. 지금이 이제 저는 꿀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자체 사업들은 진짜 항상 지원 미달이에요. 뚱땅뚱땅 써놓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합격이 돼요. 왜냐하면은 신청 대상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지원을 신청에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정답은 거의 대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없는데 가끔 이제 예외의 상황이 있어요. 예외의 상황은 뭐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의 이름에 청년이라고 붙어 있는 사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는 사업들에는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만 39세 이하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더 극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게 맞다라는 거고, 학력 제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것도 없죠. 학력 제한 없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뭘로 하느냐?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그래서 학교명을 못 쓰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학교명도 뭐 땡땡 이렇게만 쓰게 해요. 자, 신용등급이 낮으면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되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댓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공고의 신용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표자를 선정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게 개인정보 동의를 다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메인이 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업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것도 X인데 거의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흥시설, 네, 그 다음에 사행시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게 뭘로 보냐면요. 업종 코드로 봐요. 업종 코드가 보통 여러분 사업자 등록 내실 때 5자리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 업장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업종 코드 내실 때 내가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정부 지원 사업은 업력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업력이라는 거는 그냥 저 이번에 올해 5년 차입니다, 7년 차입니다, 10년 차입니다 이게 아니라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날짜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업력 제한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제한이 없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업력 제한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없는 사업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나 1인 창업자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죠. 없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청 방법. 정부 지원금 신청은 매년 특정 기간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연중 무휴로, 네, 연중 내내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올해 예정돼 있는 사업들만 해도 4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 지원 사업들이 나왔을 때 모집 기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 A라는 사업이 나오면은 이 A라는 사업은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지원하시고 나면 이 사업은 끝나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또 B사업, C사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중 내내 지원이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PT 모델 사정으로 기한 내 접수를 못했어. 제발 저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제 비는 거예요. 빌었어요. 그랬을 때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네, 당연히 안 봐줍니다. 당연히 안 봐줘요. 그리고 사이트가 다운됐어요. 사이트가 뭐 사람 접속자 수가 폭주해가지고 접속이 아예 안 됐어요. 이건 시스템 오류니까 너네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면은 그 접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마감 당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해 준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가끔 정부 지원금 중에 융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되게 저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사업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런 사업들 말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라고 얘기하는 사업들은 다 대출이 아닙니다. 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도 당연히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상환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금은 내가 신청한 금액대로, 왜 가끔 보면은 사업계획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부 지원금에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기재하시는 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 2억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균 1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지를 계획을 세워 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선정이 되시면은 내가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금 계획,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자금 사용 계획은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선정되시면은 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이분은 이 정도면은 지원이 될 것 같다 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 지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계획서 잘 써야겠죠.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좀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6천 받고 누구는 7천 받고 누구는 1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원금은 현금으로 내 계좌로 막 받아서 자유롭게 플렉스 가능할까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네, 세금을 그렇게 쓰시면은 철컹철컹 갑니다. 당연히 이건 불가하고요. 계좌로 받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계좌로 받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전의 서류. 서류라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뭐 계약서, 그다음에 견적서,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실 때 그냥 이런 서류를 안 하시고 일 처리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지원금 막 서류할 때 막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거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 다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류는 정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서류인 거예요. 어떤 걸 하든 간에 이런 서류는 반드시 갖춰 놓으시는 게 맞아요. 여기 견적서에 비교 견적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 견적이 뭐냐면요. 업체들한테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 하나 업체만 딱 알아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업체를 봤죠. 두세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비교해요. 그래서 더 저렴하거나 더 조건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지원금. 이거 제일 중요하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되게 사업계획서를 대표님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표자가 쓸 줄 알아야 여러 개 사업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피를 맡기거나 어디 그냥 남이 써주면은 내가 다른 사업에 못 내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수정. 그래서 제가 대표자 직접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끔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요. 중복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 중기부 사업인데 다른 중기부 사업을 동시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써 있어요. 동시 수행이 불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중기부에서 선정된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있는데 내가 이거 동시에 냈어요. 지원은 가능해요. 둘 다 지원은 가능하신데 만약에 내가 운이 좋게 두 개 다 선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보통 지원금이 한 1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 보통 이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동시 수행이 불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연도에는 요거 하고요. A 사업하고 내년에 B 사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 기간 내에 A와 B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둘 다 지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제발 둘 다 지원하세요. 왜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왜 A에만 목숨 거냐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되고 나서 결국은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이 안 돼요.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예산이라도 얘는 5천 됐어. 근데 얘는 7천 됐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얘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하면은 몇 개 지원하라고 하냐면은 30개 지원하라고 합니다. 30개, 최소 30개 정도 지원하셔라. 왜냐면은 처음에 힘들게 사업계 썼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한 번 쓰면은 그죠? 사업계획서는 한 번 써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쓴 사업계획서를 한 번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이걸 가지고 최대한 많이 A, B, C, D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A, B, C가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중복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제한이 없다니까요. 대부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원금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1억을 한 번에 선정되는 것보다도 아니면 2억을 한 번 선정되는 것보다도 2천만 원짜리를 10번 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 후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결국은 총 자금은 2억인데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도 2억이고 여기도 2억이고 총 자금은. 그런데 이거를 되려면은 진짜 너무 경쟁이 센 거예요. 너무 경쟁이 세기 때문에 2억을 한 번에 되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2천만 원을 10번 내는 거는 훨씬 더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지원금이 큰 것만 노리시지 마시고 지원금이 작은데 결국은 횟수를 늘려나가는 게 지원 횟수를 늘려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자체 사업들은 어떤 게 많은 줄 아세요? 지자체 사업들은 진짜 항상 지원 미달이에요. 지원 미달. 왜냐하면은 지방에 사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고 뭐 사업하기 바쁘고 막 뭐 하느라 바쁘지.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정말 낮아요. 이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자체 사업에 선정되신 사업 계획서 보면은 수준이 이렇게 낮아도 되나? 그 정도로 낮아요. 거의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막 그냥 뚱땅뚱땅 써놓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합격이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막 이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대망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매출이 높으면은 정부 지원 사업 붙어요, 안 붙어요? 해볼까요? 그렇죠. 이야, 데일리 라이프님이 함정을 찾아냈어요. 무조건이라는 말을 찾아냈죠, 그죠? 무조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강생들 중에 매출 100억 정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무조건 높냐?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사업의 성과는 뭐죠? 매출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업자의 역량도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사업 계획 처음에 준비하실 때 아예 빵원인 분들한테는 진짜 예비 창업자라면은 아마 사전 영상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그 대표님은 19,800원 정도의 예비 창업자 이거 매출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도 이거 매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빵원보다는 19,800원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미래에 이 사람이 얼마나 커질 건가, 얼마나 사업이 성장할 건가를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 매출 높으니까 무조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금을 중간에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 안 될 것 같아. 그냥 안 할래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이익이 이렇게 되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에 선정되신 다음에 되자마자 포기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되자마자 내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요. 예비를 합격시켜요. 예비. 얘가 처음에 포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예비를 주거나 아니면 공고를 자시해서 뽑을 수가 있는데 얘가 중간에 갑자기 나가겠다 하면은 난감한 거예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중도 포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중도 포기를 하시고 나면은 다음 사업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간에 취소는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 오셔서 이제 이 사업 계획서에 지금 발표하시고 있죠, 그죠? 팀 구성 어떻게 되는지 쓰시고 있는 거. 그렇게 내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현장에 가셔서. 지금 우리 수강생들 사기 성과 공유회 때 우리 앞에서 이제 발표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글 파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표자들마다 달라요. 오셔가지고 PPT로 발표하시는 거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PPT로 발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업 계획서를 작성부터 발표까지 좀 이 모든 과정을 특히 사업 계획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요. 왜냐면은 사업 계획서 쓰는 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우는 과정을 바로 지금 정부 지원 사업 대비반. 나는 정부 지원금 왕초보인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과정 들어오셔서 배우시면은 충분히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시면 합격한다. 그 정도로 저희 과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매 주차마다 피드백을 해드려요. 피드백. 주차마다 숙제가 나가고 그 숙제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본인 거 정리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다 나아가셔야 될 방향들을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격했어요. 서울청창사도 이번에 합격 소식 전하셨고 뭐 초창패도 지금 서류심사 합격하셔서 발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이분은 2일 동안밖에 안 하셨대요. 급하게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고 이런 경우가 많진 않죠.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안 쓰고 막 붙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표님들도 지금 계속 올려주시는 게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합격하셨다. 그다음에 에코 스타트업에서도 합격하셨다. 발표평가 선정되셨다. 이런 것 자체가 사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